네, 최근 원전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한국전력이 튀르키예와 40조 규모의 원전 건설을 협의 중이고 또 착공 12년 만에 신한울 1호기가 준공식을 가졌는데요. 관련 종목 뉴스 살펴보시죠. 지난 수요일 한국전력이 튀르키예와 40조 규모의 원전 건설 협력을 논의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9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스 원전 수주액의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원전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발전 플랜트 제조사 에너토크가 어제 17% 급등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3%대 올라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튀르키예 원전 건설 소식에 원전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세계 최초 원전용 LED를 개발한 소룩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룩스는 원자로 발전소 내 방사선을 견디는 LED 조명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주목받았는데요. 이번 소식에 삼거리일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1% 빠져서 지나고 있네요. 어제 최초의 차세대 한국형 원전 신한울 1호기가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한국의 27번째 원전으로 착공 12년 만에 준공식을 가졌는데요.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친원정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서전기전은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전의 필수 부품, 배전반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5거래일째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자,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요. 폴란드에 이어서 지금은 튀르키예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40조 원대 규모의 원전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원전 사업은요,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한국형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전에 했던 몇 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보다 규모도 훨씬 크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 원전 쪽은 좀 이슈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원전들이 조금 친환경에 추가가 될 거라는 게 이슈였거든요. 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네. 그래서 유럽에서 신재생의 원전이 포함되고 미국에서도 이제 신재생의 원전이 포함되고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원전주는 꾸준하게 갈 거는 같아요. 근데 다만 수주를 하고 나서 완공이 되고 매출로 다 잡히는 데까지는 시간은 좀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10년, 12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게 매출 인식이 되는 시점들은 분명히 있다 보니 수주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조금 빵빵빵 뜨고 또 조정당하고 이걸 반복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벤트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라면 최근에 그래도 우리나라 원전 자체가 뭐 가성비도 좋고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말 그대로 신한울 1호기가 이제 상업운전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되고 다른 뭐 조정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원전 쪽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기에 별 문제 없이 아마 상업운전이 뭐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수주 남아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우리나라 것도 뭐 신한울 3호기, 4호기가 내년 상반기 때 또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보면은 지금 폴란드, 체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유럽 쪽에서도 계속 타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폴란드 잡고 체코 잡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외적인 나라들에서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 외적으로도 사실은 지금 너무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네. 좀 저는 의외로 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확정이 아직 된 거는 아니잖아요. 수주가 완전히 된다라고 하면은 뭐 2배 정도 폴란드 수주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나는 규모이기도 하지만 지금 신한울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시기랑 저는 조금 겹쳐서 수익 볼 때 조금 빠졌다가 또 그다음에 괜찮게 돌아가네 또 다른 소식 나오네 이럴 때쯤에 또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산업이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앞서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원전을 긴 호흡으로 보면 어떤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사님. 네, 일단은 네.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맞아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은 좀 박스권 기술적으로는 좀 박스권을 대부분 지나고 있어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면 지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이 날 때 좀 챙기고 다시 눌림에서 잡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매매 관점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2차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대부분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씩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폐배터리라든지 그런 뭐 충전 관련된 기술까지도 좀 확장되어 가면서 테마가 좀 움직임이 나오죠. 지금 이제 원전 관련해서 단순하게 원전을 짓는 그런 뭐 섹터를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폐기물이라든지 해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어쨌든 최근에 이제 신한울 관련해서 이제 원전을 시작을 했다는 다시 이제 재가동을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친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수주를 조금 협력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는 하셔야 되나 사실 재료 자체가 수주를 계약을 땄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또 영향을 또 받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만 지금 좀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관련해서는 원전보다는 좀 다른 산업을 보시는 게 오히려요? 네,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 이 시점에서 원전주보다는 다른 업종을 보는 게 더 수익 네.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원전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그 속에서 종목 선정이 가장 어려우시죠.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한전 KPS를 가지고 오셨는데 원전과 관련해서 한전 KPS를 가지고 오신 이유에 대해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네. 수주만 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주가가 아무리 선반영을 한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선반영하는 게 거의 뭐 6개월, 1년 이런 얘기하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인식이 되려면 10년이라고 제가 앞에서 잠깐 맞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발전 설비, 원전뿐만이 아니라 수력, 화력 이런 발전 설비를 정비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바로 다른 수주를 직접적으로 받은 기업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처음에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지만 처음에 움직였던 기업들이 조정을 당하고 그 다음 움직이는 기업들이 나올 때 항상 뒤따라가는 거는 한전 KP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이제 발전 설비 정비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화력에 대해서 발전 설비하는 부분이 거의 한 3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매출이 원자력이랑 수력에서가 3,5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수치가 잡히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는 지금 이미 뭐 인도, 파키스탄, UAE에서 해외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03년도부터 했으니까 19년째 꾸준하게 발전 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 보수, 그다음 관리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향후에 폴란드, 체코, 그 외적인 사우디나 뭐 다른 나라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주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점으로 저는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23년도에서는 또 포스코 광양 2, 2번 발전소에서 매출이 저는 아마 본격화되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원자력 외에도 화력발전소나 뭐 수력발전소 쪽에서도 사실은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조금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전 KPS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 근데 여전히 기대감은 이겁니다. 뭐 원전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기는 너무 좋다. 다만 해외 수주 실적들이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조정이 굉장히 깊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시고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굳이 꼭 원전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 위주로 대응을 해야 조금 네. 손실폭을 줄일 수 있지 그럼요, 않을까. 네. 요거는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은 특히 매출로 이어지는 시간이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수주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대표님의 투자 포인트처럼 원전 말고도 다른 모멘텀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분석 도와주셨고요. 한전 KPS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자, 최 이사님의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하이로코리아입니다. 지금 하이로코리아는 원전용 피팅이나 밸브 수요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수혜를 얻는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 피팅 관련 업체들이 최근에 또 시세를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피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하이로코리아의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 기존에도 한번 제가 한 6월쯤, 6, 7월쯤에 좀 말씀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다시금 좀 자리가 내려와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하나의 재료로 지금 수급에 기대는 그런 매매보다는 조금 다각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책정하시는 것이 좋고 정반 산업과 관련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책이 좀 나아가고 있는 부분인 우주항공이라든지 수소 관련해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사실 이제 피팅 관련된 업체들은 이제 조선 관련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원전 설비에도 관련돼서 그 재료가 좀 들어가서 설비 배관에 좀 사용되는 밸브를 제작하고 있는 그런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좀 인식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폴란드 원전 수출에서 일단 피팅 업체들의 역할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국내 EPC 업체 시공 시에 이제 피팅 물량을 국내 업체들이 독식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삼성전자 등에 있어서 주요 반도체 투자를 계속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좀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이제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주 업사이클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일단 23년도에는 수주가 굉장히 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코리아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